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3일이고요. 오늘은 코롱생명과학이 정말 오랜만에 코롱 티슈진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뭐라고 그러죠? 등락률로 봤을 때 한 10% 가까이 앞선 것 같은데 시간에는 물론 코롱 티슈진이 조금 더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이 만드는 영상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제 코롱 생명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매일 이제 그 정리하는 특징주 및 상한가, 요거 상한가 및 특징주, 상한가 및 특징주인 것 같네요. 상한가 및 특징주를 검색하면 코롱생명과학이 바이오텍 충주공장 CDMO 허가 5종 취득이라는 뉴스로 올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코롱생명과학으로 누르고 최신순을 눌렀더니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나와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게 총 39개더라고요. 일일이 다 셌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를 최신 수준으로 놓고 보니까 이게 39개가 나왔고 여기 보면 뭐 영남검설에 뭐 요거랑 그다음에 여기 제약지수 급등 비보존 제약 상한가 뭐 이런 몇 개 제외하고 전부 요거 관련된 뉴스거든요. 여기 메디파나 뉴스까지 해가지고 39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관련도 순으로 누르니까 이렇게 그냥 관련도 수 39건 전체 보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김선진 사장 관련돼서 되게 안 좋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저는 아직도 그게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분에게 가장 그래도 점수를 많이 주는 건 언론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뭐 한번 뭐 뉴스 한번 때리면 물량으로 진짜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39개 모든 뉴스를 다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이런 뭐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뉴스들, 뉴스락 이런 거, 소셜 밸류 이런 거. 물론 다 어디서 이제 받아 적는 걸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도 뭐 거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종목을 좀 깊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러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이거 매일경제 뭐 한국경제 이런 데에서 좀 크게 써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면 뭐 저도 뭐 이거 내용 본다고 제가 뭐 잘 알 리가 없어요. 코오롱 바이오텍 충주 바이오 1공장에서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 7월에 받았고요. 세포 처리 시설 허가 11월에 받았고요. 바이오 의약품 전문 수탁 제조업체 GMP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접합 판정을 9월에 받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허가를 8월에 받아서 총 5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전엔 대체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나? 이거 없이 그러면 그동안 CDMO랑 CMO를 하려고 그랬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세포 처리 시설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인체 세포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및 재생 의료 기관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세포 치료제 생산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2019년도에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제 그동안 쭉 시간이 이제 지나다가 이제 이 공장을 지금 그러니까 공장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지금 해보려고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놀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가능한 건데 여기서 실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한 1년에 10억도 안 나는 것 같던데 어쨌든 내년도를 좀 기약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뉴스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바이오 이제 타임즈에서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좀 다른 내용도 있어서 요거 가져와 봤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TGC 구 인보사의 상업화 대량 생산 및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티슈진이 개발 중인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7월에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 투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뭐 주니퍼 테라퓨틱스와 TGC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뭐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오롱 티슈지는 연구 개발 중인 골관절염 치료제 TGC의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정 개발 계약을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과 체결하기도 했고요. 총 계약 규모는 92억이고 이 중에서 티슈진이 75%, 코오롱 생명과학이 25%, 69억, 그다음에 23억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정 개발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들려오는 얘기로는 미국에 판매되는 금액이 많이 비싸다 생각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텍이 과거 국내에서 판매되었던 TGC 전용 생산 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인보사 생성 공정 개발 및 상업 생산 경험도 있어 향후 상업화될 TGC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2031나 뭐 302하나 이거 두 개가 지금 임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CDMO가 이제 막 태동기 비슷한 형태라고 한다면 코오롱 생명과학이 100%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코오롱 바이오텍이 인보사 TGC를 미국에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 실적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천덕꾸러기였던 바이오텍이 어떻게 기사회생하느냐 매우 중요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왜 이렇게 제가 해놨을까요? 여기 보면 코오롱 바이오텍 충주 공장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전 주기에 걸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및 공급 선도 업체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스경제라는 곳에서 인보사 성분 조작, 코오롱 이육열 무죄, 약사단체 이제 부글부글이라고 나왔는데 진짜 이게 이 이육열 재판이 다른 재판에 비해서 정말 대단했던 이유는 판사님이 이야기를 해줘서 이슈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안정성 문제는 한국에서 아직 논란이지만 더 엄격하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는 안정성 우려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의 최종적 판단이 1심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다면 수년간 이어진 소송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과학적 분야의 사법적 통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 이야기가 지금 티슈진을 끌어올리는데 정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명예회장님이 무죄 받았다라는 것도 그룹 내에 큰 그 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실무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무죄 받고 했을 때보다 지금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물론 미국에서 금리가 인하된다 안 된다 뭐 저금리 기조다 뭐 이런 내용에 지금 뭐 탄핵 국면에서 계엄 국면에서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일부 유동성이 좀 적은 종목으로 돈이 몰리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심 판결이 정말 재판부에서 판결해 주신 내용이 뭔가 사회에 뭔가 알람을 울렸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볼 문제를 던졌다는데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약사협회에서 이제 나왔죠. 인보사 대국민 사기 사건을 미국 사례를 거론한 판사는 사실 검토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반발했는데 저는 얘네가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면 시험 과정에서 대상자를 보호 가능한 범위에서 여러 변경을 할 수도 있었을 것. 하지만 허가 승인을 받은 약이 알고 봤더니 회사가 허가 제출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낸 것으로
낸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사실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허가 제출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낸 게 아니고 식별 오류된 문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세포가 바뀐 적도 없고 세포의 성질이라던가 어떤 그 특정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는데 이거를 위조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위조예요? 처음부터 식별호를 해가지고 연골세포인데 불멸화 있고 죽지 않고 계속 그 분화하는 불면성이 있는 그 세포라는 걸 알고 방사선 조사를 해서 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다 통과를 한 건데 이걸 위조된 문서라고 하면 안 되죠. 위조라는 건 뭐예요? 뭔가 그러니까 사실과 완전 다른 사실을 여기다가 껴서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처음부터 식별호를 해가지고 그 세포인 줄 알고 다 진행돼가지고 왔는데 이걸 위조라고 보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부터가 일단 틀렸습니다. 만약 FDA에서 위조된 자료를 제출한 기업이었다면 고발 조치를 피하기 어려웠을 거. 그렇죠. 맞죠. 게다가 허위 자료로 허가된 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집단소송을 벌여 회사의 파손수로 피해 보상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FDA에서도 위조 서류라고 보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는 회사가 아직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논리가 이게 의사들이면 좀 저기 하지 않나요? 좀 논리적이고 이과생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에서만 보더라도 정말로 위조되고 사람이 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위조를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회사가 지금 있지를 않겠죠? 코롱생명과학이랑 코롱티슈진이. 얘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FDA에서 고발 조치를 했나요? 안 했잖아요. 명백하게 다른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미국을 비교해 소송의 의미를 대묻는 것은 모자란 의무 제기라며. 이것도 이상하죠. 왜 명백하게 다른 사안이야? 명백하게 같은 사안인데.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코오롱 티슈진이나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돈 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상합니다. 제 생각은. 인보사 사건에 대한 식약처의 고발은 과학 분야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아니라 사회 신뢰 시스템을 이용한 기업의 행태에 대한 철퇴로 봐야 된다. 이것도 이상하죠. 사회 신뢰 시스템이 뭐예요? 사회 신뢰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회 신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은 아니 실험을 통해서 3상까지 해서 약이 문제가 없고 효과가 있어서 신약을 만들었으면 이 신약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성분 표기를 잘못했다거나 성분에 대한 성분에 대한 인지가 잘못돼서 그러면은 그게 인지가 잘못된 부분이 이 안전성과 효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이게 임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1상, 2상, 3상을 다 통과한 약인데 이게 서류에서 성분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게 사회 시스템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약기업이 허위의 허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건당국과 주주, 환자들이 모두 피해를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거예요. 피해를 입은 거는 주식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입었고 우리 환자님들 중에 죄송하게도 반응률이 80%여서 3,700명 중에 20%인 한 700명 가까이는 이게 효과를 못 거뒀단 말이지.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대체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물론 한국의약품 규제의 허술함을 낱낱이 보여준 사건은 맞죠. 그건 맞습니다.
제약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사실 국내에서 허가 취소된 치료제가 미국에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임상 3상 투약까지 완료되었다는 건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 이게 제가 2019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허가가 만약에 난다면 세계적으로 한국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망고에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차트를 좀 볼 건데요. 코오롱 티슈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13.58%가 올랐어요. 지금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봉의 요건이 있고, 기준봉의 요건에 이제 달성을 해서 계속 올라가는 중인데 13.58%가 올랐죠. 근데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 22.5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코오롱 티슈진보다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거래대금은 한 110억 정도 터졌고요. 코오롱 티슈진은 450억 정도 터졌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이육열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24,500원 여기죠, 여기. 요 흐름이 나왔을 때 고점 흐름이라고 봤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상승해서 이 24,500원, 22,500원에서 24,500원까지 주가가 한 번 더 갈 거라고는 보기는 했는데, 결국 엊그저께 한 번 돌파를 하고 오늘 하루 쉬었다가 다시 돌파를 하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나왔을 때 2024년 12월 11일 모습이 나왔을 때 얘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쪽 부분 2019년 4월 그때 개파락한 부분인 34,450원짜리 정도까지 지금 열려져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라인에 있는 이런 이제 밑꼬리 라인들 있잖아요. 요런 잔챙이들. 요런 거 생각하면 한 32,000원, 31,800원부터 35,000원 사이 정도까지 지금 주가가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다시 조정하고 올라갈지 계속 올라갈지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일단 35,000원 라인 언저리까지, 그러니까 뭐 35,000원하고 딱 35,000원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딘가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은 만들어 놨는데, 우리 코오롱 생명과학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은 여기 이쪽 라인이죠. 여기 52,700원에서 75,200원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티슈진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키 맞추기 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신에 오늘 오늘 그 코오롱 티슈진보다 약 10% 가까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오늘 오른 이유가 이제 바이오텍 관련된 걸로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두 개가 같이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티슈진하고 생명과학이랑 그러니까 티슈진이 오르면 생명과학도 오르고 생명과학이 먼저 오르면 티슈진도 따라 올라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생명과학만의 이슈로 가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티슈진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짱대 양봉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보사 혹은 TGC 관련된 이슈로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티슈진이 더 큰 상승률을 보이고 생명과학이 쫓아가고 코오롱이 쫓아가는 요런 형태가 되는데, 가령 뭐 바이오텍 이야기라던가 혹은 2031 혹은 3021 이야기가 나와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올라간다면 티슈진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생명과학이 더 많이 올란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동안에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미는 꼭 알아둬야 된다. 요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본 가격은 이 가격이었거든요. 25,750원. 여기가 2024년 7월 12일 날 짱대 양봉의 종가입니다. 저는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주식을 요즘 마디 가격을 이제 그렇게 잡는 걸로 지금 원칙을 정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딱 고자리 언저리 정도 갔다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만약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제 기준으로는 마디 가격은 이런 식으로 책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28,550원하고 36,650원. 그리고 여기 위를 넘어간다면 어떤 분이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얘는 뭘 맨날 이렇게 줄을 많이 거. 그냥 어떻게 해요? 근데 줄 긋는 것밖에 할 거 없는데. 그러면 한 32,500원 정도까지도 지금 가능한 형태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지고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한 번씩 깡대 양봉 내어주는 게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종목들을 보면 엄청나게 하락한 종목들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한 종목들이 한 번씩 지금 작은 거래 대금으로 빵빵빵 띄워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올라가서 좋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예. 이건 맞고 대신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슈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코롱 티슈진이 가지고 있는 52,700원에서 75,000원, 75,000원까지 갈런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제가 지금 스윙으로 가지고 있었던 비중은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거의 다 줄였어요. 그리고 본진들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주가 오르면 뭐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부분이 주는 거고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더 나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팔 게 아니어서 지금 막 오르고 내려가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팔아야 될 때 주가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 시점을 BLA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즐겨라. 즐겨라. 올라가는 걸 즐기고 제가 이맘때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코롱 티슈진 가지고 있던 분들, 특히 이런 언저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물려가지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이 정도 라인에서는 매도해도 돼요. 이 정도 라인에서는 매도해도 돼요. 뭐 여기 밑에서는 매수해도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36개월로 나눠서 한 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 수익이잖아요. 지금 다 수익이고 어쩌면 여기 위에서 사신 분들조차도 밑에서 물타기를 해서 수익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제가 2015년에 코롱 생명과학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제가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날 들어왔거든요. 요날. 이날 들어왔습니다. 이날. 이때가 언제냐면 2015년 5월 21일 여기죠. 여기 2015년 5월 11일 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상한가 이때는 15%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여기 넘어가서부터 15만 원 넘어가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돼지에게 밥을 줘라. 내 안에 있는 돼지에게 돼지밥을 줘라.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게 소고기 사 먹겠지. 이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팔아서 소고기 사 먹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비중이 조금 그러니까는 수익 실현을 뭐 1%씩 내가 가지고 있는 100주 있으면 한 주씩 팔아 먹으면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큰 물량을 여기 끝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당시에 받았던 큰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걸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게 점상 상한가 여기 요 이틀날 동안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고 제가 네이버 그 주식 창에다가 글을 쓰고 그랬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특히 비중 많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 7일 동안 21% 빠졌거든요. 이 21% 빠지는 동안 그랜저 날라갔다. 뭐 산타페 날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요렇게 깨질 때 조금 매도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끝까지 다 먹으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크신 분들은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움직이잖아요, 계좌가.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우시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시는 게 맞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빠질 때 저한테 당신 고수 맞지요? 여기 올라가는 거 맞나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아니 뭐 이런 얘기 뭐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수정 주가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옛날 주가로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보게 되면 마디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가격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수익이신 분들이 코롱 생명과학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좀 팍팍 올라가서 최소한 여기 자리죠. 여기 3만 원 자리를 이렇게 잡는 형태로 다음 주에 나온다면 후행 스팬이 여기를 넘어가는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뭐 앞으로 한 3주 이내에 종가가 26,000원 위에서 끝나면 이 후행 스팬이 여기를 이렇게 딛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흐름 아니고 이제 좀 갈 수 있나? 갈 모양인가? 요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던 봉들이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매집봉으로 저같이 차트 보는 사람들한테는 매집봉으로 인식이 되고 매집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이제 큰손 단타 형님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더 부양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코생명과학은 좀 샀고요.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은 안 들어왔고 지금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왔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롱 티슈진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에 좀 묶여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게 원래도 잠겨있던 물량이 많았는데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가령 예를 들어서 100억만 들어와도 코롱 생명과학이 22% 올라가는 것처럼 티슈진도 수급이 좀만 들어오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좀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티슈진 이제 제 말씀 듣고 막 위에서 이제 답하신 분들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또 떨어진다. 거기서 또 매수해서 또 올라가면 또 매도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5일선 깨지 않고 계속 가져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이렇게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5일선이 이런 형태로 돼서 고점 돌파가 안 되고 다시 5일선을 깨는 형태. 그러니까 5일선이 이런 쌍봉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단기 조정 구간으로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또 이제 주의 깊게 보면서 매수 타점을 슬슬 잡아보면 된다. 그다음에 매달 한 번씩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똑같은 금액으로 매달 같은 금액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은 금액. 내가 원래 10만 원씩 매달 사기로 했다면 10만 원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10만 원, 이때도 10만 원, 이때도 10만 원, 이때도 10만 원. 그러니까 12월에도 10만 원어치 산다고 생각하고 10만 원어치 사시면 됩니다.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우리는 즐기자. 즐기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중 조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서 나는 이 정도 오르고 이 정도 팔아서 수익금 이 정도 챙기면 뭐 일단 나 땡큐. 그리고 다음에 또 내려오면 또 뭐 다른 계좌로 사지. 뭐 이런 생각 혹은 다른 종목을 사지. 이런 게 마음속에서 합의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매도했는데 올라가면 이제 마음 떨리고 조급해지고
계속 커서랑 핸드폰에 손 가고 이래버리면 또 내동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차분하게 항상 차분하게 주가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차분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예,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남 K였습니다.